자, 이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어떤 도형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도형을 그냥 그 도형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도형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거기다가 이제 내가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간단히 제일 간단한 걸로는 이제는 많이 우리가 해봤지만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요 안에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즉 사각형 관점에서 말하면 이제 그 사각형들의 대각선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들의 이제 대각선의 길이도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직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직각표시는 다 생략했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들의 대각선의 길이도 이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되어서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공식처럼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그냥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라면은 여기 이제 A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변의 길이가 A고 A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을 하면은 2A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제곱하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뭐 L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다 이제 궁금한 것들을 길이를 뭐 L이라고 쳐보죠. 아니 그러지 맙시다. 대각선의 길이 여기서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X를 제곱하면은 2A제곱이 돼야 하므로 그쵸? 양수여야 되니까 이제 제곱해서 2A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거 뭡니까? 뭐가 되죠? 루트 2A가 되겠죠? 제곱해서 2A제곱이 되려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A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직사각형에서도 여기가 AB라면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그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얼마든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자, 한 가지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특별히 정사각형,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정삼각형에서 이제 높이랑 넓이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려면 이게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이, 수직이 되도록 수선을 이렇게 그려서 높이가 먼저 궁금한 거죠. 높이 H 그리고 넓이 S를 항상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선을 쭉 내려보면은 이거는 비단 정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항상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이 이제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는 것을 2학년 때 배웠었죠. 밑변의 길이가 반으로 나뉩니다. 그림은 조금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변의 길이가 이제 요 직삼각형 요거 하나만 띄어내어서 생각을 해보면 직각삼각형 여기 이제 원래 변의 길이가 A였던 N데 이제 궁금한 게 요거예요. H 높이가 궁금한 건데 이 변의 길이가 반땡이지 않습니까? 2분의 A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H제곱 더하기
2분의 a를 제곱한 게 a 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내가 궁금한 거는 높이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문제에서 변의 길이 삼각형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 a는 주어졌다고 치고 그래서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h제곱은 a제곱에서 4분의 a제곱을 빼야 되니까 4분의 3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를 택해서 h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를 씌워주면 2분의 루트 3 a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루트 3 a.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계산을 두 줄 정도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높이랑 넓이의 이제 결과 자체는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러면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a죠. 밑변의 길이 a 곱하기 높이를 구했잖아요. 2분의 루트 3 a 거기에다가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을 더 해줘야 이제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넓이는 이제 a가 두 번 곱해져 있죠.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이러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정삼각형을 그려봐서 지금 한 것처럼 가운데를 잘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보면 되고요. 요거를 잘 기억을 이제 몇 번 연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은 높이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니까 높이는 루트 3이고 넓이는 3분의 루트 3 2의 제곱이니까 4가 약분이 돼서 넓이는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정삼각형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특수한 직각삼각형, 이제 각도가 이제 45도나 30도, 60도로 이루어진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볼 때 먼저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90도, 45도, 45도인 직각삼각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이제 아까 구해봤듯이 뭡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a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45도,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구해진다. 이게 1대 루트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각도가 큰 90도와 마주보는 빗변은 루트 2. 그거보다 작은 숫자 1. 45도, 45도랑 마주보는 변은 길이가 1.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방금 여기서 살펴봤듯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생각을 해봤다고 치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걸 반으로 자르면 30도, 60도,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a가 될 거고요. 높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2분의 루트 3a라고 그랬죠. 그래서 30도, 60도, 90도 크기 순으로 생각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을 해보면 30도랑 마주보는 게 2분의 a 30도랑 마주보는 게 2분의 a 60도의 대변은 2분의 루트 3a 90도의 대변은 a죠. 그래서 a를 약분하고 a를 생략하고 a로 나누고 2를 곱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비율이 항상 길이의 비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30도랑 마주보는 변, 60도랑 마주보는 변, 90도랑 마주보는 변.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1대 루트 3대 2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랬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직각삼각형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삼각비의 값을 이러한 삼각형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 60도 이러면 1대 루트 3대 2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60도랑 마주보는 변이 루트 3,
그러면 빗변은 2. 끼어있는 옆에 있는 이웃하는 변 밑변은 1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외우기도 외워야 되고 외워서 바로 나오기도 해야 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머릿속으로 그려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립수도는 2분의 투3 이렇게 되죠. 2분의 투3. 자, 그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평면에서 이제 많은 그래프들을 그려보고 이제 함수를 살펴보게 되는데 함수 같은 것들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항상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점 사이, 수학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이 두 점을 잇는 3분, 삐뚤어지는 선 말고 곧게 있는 요 3분의 길이, 가장 짧은 길이, 이런 선 말고요. 이런 선 말고 정확히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려서 이 선분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라는 걸 이제 1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렇게나 찍어봐요. 두 점을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요 길이가 궁금한 거라 그랬죠. 점을 옮길래.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두 점의 좌표만 알면은 내가 요 거리를 항상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이니까 한번 아니죠. 그냥 바로 문자로 얘기해 봅시다. 요 점의 좌표가 x1이고 x1, y1, 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렴풋이 느낌이 오겠지만 지금 직각삼각형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직각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확히 x축과 수평이 되게 그리고 y축과 수평이 되게 평행이 되게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두 점의 x 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될 거예요. 차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딱 찍었을 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죠. 여기가 x좌표가 4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좌표의 차이, 요 길이는 x좌표의 차를 구하면 되죠.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이게 음수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인데 4랑 1이랑 더하려면 이제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죠.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될 겁니다. 이게 두 점이 둘 다 이제 좌표가 음수인 경우이든 양수인 경우이든 뭐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인 경우이든 이게 어느 경우에든 상관이 없어요. 요 길이를 잴 때는 그 두 좌표끼리의 차이를 구하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는 x1에서 x2를 이렇게 빼주고요. 높이는 y1에서 y2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고 싶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L. X가 자꾸 비슷해 보이니까 여기를 L이라고 하면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두 점의 좌표의 X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리고 Y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돼야 되죠.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n을 구하고 싶으면 양수만 택해서 이제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두 점의 좌표의 차이를 구할 때 여기서는 지금 x 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거, y 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이렇게 빼줬잖아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양수가 나오게 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고 싶다면, 거리만 구하는 게 목표라면 요 좌표를 빼서 반대로 빼기를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렇게 이거를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요렇게 하더라도 길이는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요 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오겠죠? 요거의 변의 길이도 음수가 나오고, 근데 제곱을 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제곱한 값은 여기서 이제 같아져요. 어차피.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림을 계속 그려보면서 구해보는 게 좋고요.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는데 좌표만 나왔어. 그냥 문제에서 3,5랑 뭐 2,-5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걸 순서를 먼저 택해도 상관이 없이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5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해도 되고, 2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5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해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항상 구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입체 도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도 이제 대각선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직육면체, 정육면체잖아요. 직육면체에서도 대각선을 그리고 싶은데 요 사이에 꼬챙이를 꼬챙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고 싶어. 그 다음 정사각형에도 정확히 관통시켜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보죠.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직각삼각형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 이게 칠판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잘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완전 평평한 직육면체 상자예요, 상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직각삼각형을 그 사이에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상자 안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 그쵸? 입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직각이겠죠? 딱 상자가 이렇게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일 뿐이니까. 자, 쓰레기 안 버린 누군가의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꼬챙이를 끼워 넣은 거죠. 대각선 꼬챙이를 끼워 넣는데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직각. 뭐야 이거? 자,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에서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여기에 끼어 있는 걸로 모양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지 간에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다면 내가 거기서도 대각선을 길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정사각형, 직사각형 생각할 때보다는 한 단계만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해. 지금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죠? 요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해. 그러면 여기 빨간색 밑변과 빨간색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빨간색 높이가 C인 건 알아요. 그쵸? 그러면 요 빨간색 밑변을 알아야 되는데, 요 빨간색 밑변 또한 요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밑면 직사각형에서 여기 또한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A, B인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가 바로 알 수 있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맞나요? 제곱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한 거, l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보죠. l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 루트가 없어지겠죠. b제곱 c제곱이 될 테니까 직사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AB이면 대각선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됐던 것처럼 입체로 넘어가더라도 입체의 대각선, 입체의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때에도 변의 길이가 ABC이면은 그 변의 길이를 다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각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직접 구해봐도 되고, 여기서 이제 BC가 똑같은 A로 바뀌기만 한 것 뿐이잖아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 중에서 특수한 경우,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경우,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다 A제곱으로 바꿔서 써주면은 정사각형에서는 얘가 대각선이 루트 2A가 됐던 것과 비슷하게 얘는 A제곱을 3번 더한 거이기 때문에 루트 3A제곱이 돼서 A제곱만 루트 밖으로 나오면 루트 3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라고 구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루트 3A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입체도형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구해보는 간단한 기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원뿔이죠, 원뿔. 원뿔의 이제 밑면의 반지름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주어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모선이라고 부르죠.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원뿔 또한 이제 입체 도형이다 보니까 원뿔 또한 원뿔은 이제 넓이 말고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내가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는 밑넓이 해서 높이를 곱해야 되고,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그쵸?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을 곱해 줬어야 되죠? 뿔의 부피를 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정삼각형의 높이를 생각해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던 것처럼 요 원뿔에서도 높이를 먼저 구해보려고 해요. 높이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요 정가운데 꼭깔콘의 정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수선을 내려봅니다. 이 원의 중심에다가 딱 꽂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될 겁니다. 높이. 그래서 높이를 h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게 이제 보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딱 가운데 꼬챙이를 꽂으면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높이 h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모선의 길이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높이를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h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모선의 길이 제곱에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밑넓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밑넓이. 밑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면의 넓이가 뭡니까? 밑면이 지금 원이죠, 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넓이가 이제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만약에 높이 자체가 문제에 그냥 주어져 있다면, 그냥 부피는 3분의 1 이제 파이 r 제곱 h로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1학년 때도 이제 알 수 있었던 원뿔의 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인 건데, 여기서 h까지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h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모선의 길이가 주어진 거를 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 파이 r 제곱에서 h 대신에 여기다가 뭡니까? 요거 L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집어 넣어주면은 요 모선의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만 가지고도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H제곱이 아니고 저 높이는 루트 L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L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과 R을 원뿔에서 이제 모선의 길이랑 이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으면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높이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길이 제곱 빼기 요 길이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면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보면은 충분히 쉽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어떤 도형에서든지 내가 그려내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습만 충분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을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도 안 외웁니다, 이거 굳이. 대신에 이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죠. 요거는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 높이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내서 알면은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말고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도형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풀이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해에 이어서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어요.